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8주차 1-3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먼저 토론 거리를 먼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는 면대면 수업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면대면 수업한 때는 토론 거리는 가지고 같이 토론은 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엔 토론 거리는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토론 거리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죠? 토론 거리는 토론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도 네. 인다는 토론 거리 먼저는 제시하고 여러분은 생각한 시간을 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네, 우리 토론거리는 총합해서 같이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모르는 사람은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보세요. 여러분, 호칭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은 호칭은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상대방이 난감하게 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적당하지 않은 호칭을 사용을 못한다면 정말 곤란하는 상황이 많이 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물어본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불어야 할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그죠?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취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신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네, 듣는 사람이 기분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뭐 사람이 부르는 호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속담은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공부하는 속담은요. 그 창문도 위아래가 있다입니다. 예, 인달은 상황을 먼저 봅시다. 선생님은 왜 안 오시지? 너무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어. 나 먼저 먹어야겠다. 무슨 소리야? 창문도 위아래가 있지. 오신 때까지 기다리자. 네. 그러면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창문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네. 여기에서 이 친구는 두 명이 같이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친구는 가라는 친구는 이라는 친구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식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밑에 나 친구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기다리자고는 했죠. 그래서 이렇게 찬물을 마신 때에도 윗사람은 먼저 마시고 아랫사람이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별 본 일이 없는 것이라고도 윗사람부터 대접은 해야 하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 식사를 한데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절은 우리 같이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말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상석과 말석이에요. 오늘은 상석과 말석에 대해서 같이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식탁에 앉은 데는 윗사람이 상석에 앉아요. 상석은 중심으로 서연에 따라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어른들은 또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앉은 자리는 상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는 교수님 등과 식사 자리에 있은 데는 윗분들은 이 자리로 안내하면 어떤가요? 네, 그러면 상석은 제가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는 그 엘리베이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는 혼자는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막내, 그죠?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에요. 막내예요. 가장 아랫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윗사람은 김대리가 있고 과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죠.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과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대리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막내예요. 그러면 이렇게 3명, 여러분이 포함해서 4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돼요. 엘리베이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가장 엘리베이터 출입문으로, 여기 출입문이거든요. 출입문으로부터 가장 먼 구석 자리가 상석이고요. 네, 그래서 입구와 가장 먼 구석 자리는 이것은 바로 상석입니다. 여러분, 상석. 그리고 반대로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가까운 쪽이 말석이에요. 여기는 말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말석 중에서도 여기는 말석이에요. 그죠? 위에는 뒷대는 상석이고, 그리고 앞에 두 자리는 말석 자리인데, 이 중에서도 버튼, 여기 버튼은 조작 있잖아요.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거는 버튼을 조작하는 장치 바로 앞이 막내의 차례예요. 그죠? 이거는 바로 막내의 차례이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 안쪽이 가장 높은 상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보다는 더 높으신 분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면 자리는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은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도착은 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여러분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회의실이나 아니면 식당에서도 말석하고 상석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실 테이블 상석과 말석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말석이에요. 출입구, 여기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는 말석입니다. 여기는 말석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출입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가 상석입니다. 네, 여기는 상석이고요. 출입구가 가장 먼 거리죠. 네. 그리고 이런 디귿이죠. 이 테이블은 디귿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디귿 모양 테이블은 정중앙 열건부가 입구가 가장 멀게끔 배치는 되잖아요. 그래서 정중앙이자, 여기 중앙이에요. 중앙이자 출입구가 먼 이곳의 최고 상석이에요. 최고 상석입니다. 그래서 맨 끝 부분 출입구가 가고온 쪽은 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 부분이 여기는 말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상석, 그리고 여기는 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막내인데 신입사원인데 상석 자리가 앉아버리면 또 예전에 바른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대체는 왜 출입구가 가까운 쪽이 말석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항상은 출입구는 가장 먼 자리는 상석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는 말석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편한 자리는 상석이고 그리고 가장 불편한 자리는 말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입구와 가까운 톡은 말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뭐냐면 필요시 말석에 앉은 사람이 심부름, 잔심부름 등을 위해서 가장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출입구가 가장 가까이가 앉아야지 그래야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 자리에서 앉는 사람은 상석이에요. 이 자리는 가장 편하고 그리고 앞자리는 항상 어때요? 불편은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개념은 정리를 해드린 테니까 앞으로 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는 타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들어가서 앉은 데는 상석을 먼저는 보고 그 뒤에는 자기의 말석 자리가 찾아가면 되죠. 네. 그리고 식사한 데는 제일 윗사람이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식사한 데는 제일 윗사람이 수저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뒤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먹기 시작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어른들이 먹기 시작한 후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예의이며 어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아랫사람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른이 식사는 끝나고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은 아직 식사는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따라서 일어나야 된 때도 있을 거예요. 식사를 하다 보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죠. 술은 드신 데에는 어른에게 먼저 따라 드리고 윗사람에게 차는 받은 데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또 예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공부하는 속담은 대화를 통해서 같이 활용을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 산 정상에 오니까 너무 좋다. 가방 안에 있는 물은 좀 마실까? 찬물도 위아래 또 있잖아. 선생님 먼저 드리는 게 어때? 물은 안 가져 오신 것 같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와, 내가 좋아하는 저는 다 만들었네. 이 일에서 명절이 기다려진다니까. 엄마 나 이거 먹어봐도 돼요? 어른들은 방에 계시니까 먼저 갖다 드리고 먹으렴. 찬물도 위아래가 있자니. 네, 그래서 밑에 대화는 딸과 어머니의 대화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속담은 상황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같이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속담은 더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 속담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같이 대화를 볼까요? 다리를 떨면 보기 안 좋아. 고치려고 하는데 긴장하면 저도 모르게 다리를 떨게 돼요. 그래서 노력해보렴.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하자니 지금 남은 버릇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고치기가 힘든 거야. 네, 알았어요. 네, 이런 대화이고요. 그래서 위 대화를 여러분 살펴보면 어머니가 딸에게 다리를 떤다고 그게 뭐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딸은 다리는 떠는 버릇이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라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푸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대로 노력하는 것은 권유를 하고 지금 고치기가 어려우면 나이가 들어서 습관이 되어서 더욱 고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생후 12개월 아니면 24개월 무렵의 식습관이나 행동 습관이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밴 여러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은 예의가 없어 보이거나 예절에서 벗어나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편식은 하거나, 편식 알아요, 여러분? 네, 편식은 이게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채만 좋아하면 야채는 계속 먹게 되고 고기는 좋아하면 고기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음식이 먹지 않은 것은 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은데 소리를 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 습관은 고치기 못해서 식사한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눈살은 찌푸리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린이의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 지속하게 된다면 예절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그 소파에서 앉으면서 이렇게 그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앞에서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다리는 꼬고 앉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살이라는 것은 보통은 12개월 아니면 24개월 무렵이 이때는 그 미운 세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3살, 3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나이는 다른 나라의 나이가 비해서 한 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살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2세살이라는 것은 12개월 혹은 24개월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습관도 대화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렸을 같이 먹는데 반찬은 그렇게 뒤척거리면 안 되지. 죄송해요. 파와 당근이 먹기 싫어서 없는 것은 찾느라고 그랬어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파, 당근을 먹기 싫어서 그런 것이 말이 되니? 네,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이렇게 속담은 이렇게 세상 버릇이 8가지 되는 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예쁘게 먹으렴. 미안해 여러분, 이게 제가 대화물에서 빠져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그죠? 세상 버릇이 8가지는 가는 법이야. 위에서부터 예쁘게 먹거렴. 이렇게 어머니가 뒤에 말이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네, 다음 상황을 볼까요? 네, 이 상황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왕하고 선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왕왕 잘 지냈죠? 그런데 너는 어디 가요? 왕왕 아직도 발말과 높이만을 섞어서 쓰는 버릇을 못 고쳤구나. 네, 한국어를 처음 배운 데는 반말 먼저 배워서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세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어른 고쳐. 안 그러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힘들어.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면 이게 먼저 반말은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반말은 여러분이 고급이 되거나 아니면 중급 이 정도가 되어야 그때는 반말은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초급이나 아니면 처음에 한국어 접하는 사람이 이게 반말은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분 없이 반말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게 되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한국어 교사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반말하고 높임말은 가르친 데는 꼭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는 법이다 라는 문법을 배웠고요. 이 문법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문법이고 자연스러운 법칙이나 보편적인 진리, 일반적인 원리는 나타난데 또는 속담에 많이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공부하는 말은 어른 말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다. 이 말은 어른 말은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눈은 감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하는 것은 야기를 하지 않고 모른 척한 데는 사용하는 말이에요. 네, 오늘 참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죠. 네,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